안녕하세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듣기로 교수님이 이렇게 세계 여행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사실 저희 부모님이랑 나이가 비슷할 것 같거든요. 아, 예.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아, 71입니다. 그러면 세계 여행 다니는데 안 힘드세요? 아, 재밌어요. 진짜. 매일매일이 재밌습니다. 그러면 지금 네. 까오슝에 거주하고 계시잖아요. 예, 까오슝에 며칠 있죠. 정도 거주하셨죠? 20일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머무시는 곳은 괜찮은 곳인가요? 아, 지금 살고 있는 데는 여기 까오슝의 아파트인데 상당히 아파트가 쾌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는 24평으로 알고 있는데 혼자 있기 너무 좀 감사해갖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파트가 제가 보니까 5억이라고 하는 임대료가 월 80만 원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부산에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아파트가 서울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이 정도 퀄리티 아파트는 아마 120만 원 이상 줘야 될 것 같아요. 그 숙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말씀드릴 거는 네. 이제 대만이 조금 부동산 특이해요. 그래서 그래요? 그 주차장 자리를 따로 이렇게 월세를 내고요. 오. 근데 그 자리를 그 한 칸을 사려면 이제 한국 돈으로 한 1억 정도. 와, 이해가 안 가네요. 네, 그래서 이런 좀 주차장이 다 모든 집마다 붙어 있는 게 아니라서 네. 이제 뭐 1억을 주고 사거나 아니면 월세를 30만 원을 따로 내고. 월세 30만 원이에요? 우와. 지금 머무시는 숙소에 이제 주차장을 쓰려면 이제 그런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그거 처음 안 사실이네요. 특이하죠, 이것도. 특이합니다, 그거. 그리고 또 이제 부동산 외에도 대만에서 많은 걸 느끼셨다고 하는데 또 기억이 남는 점이 있을까요?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거리가 너무 깨끗해요. 너무 깨끗해가지고 단점을 한번 찾아보려고 길거리를 갈 때마다 유심히 봤어요. 10 며칠 동안 담배꽁초 딱 한 번 봤어요. 그 정도로 깨끗하고 생활 공간 자체가 아주 심플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심플한 걸 좋아하는데 단순하면서도 좀 인간이 접근하기 좋은 그런 인간공학적으로 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담백하면서 살기 좋은 그런 가오슝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와서 이제 대만에 와가지고 저랑 같이 촬영을 많이 다니셨어요. 네네. 또 개인적으로 또 느낀 점이 있으셨는지. 일단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대형 유튜버잖아요. 저는 이제 처음 시작해 보려고 하는 사람이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물으니까 고객의 시간을 내 시간 같이 아껴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길래 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나는 생각을 좀 많이 바꿔야 되겠다. 고객의 시간을 내 시간 같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장 크게 배웠고, 그 다음에 자잘한 기술적인 거 참 많이 배웠어요. 큰 거, 클릭 조회율 높이는 법, 그리고 항상 머무는 시간을 좀 많이 가지는 거, 그런 것들 많이 배웠어요. 다행입니다. 그 외에도 사실 썸네일이라든지 이런 제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제가 처음 느꼈어요. 실천해야죠. 만약 이제 유튜브 생각하고 계신 분들 있으면은 아마 또 많이 좋은 정보 정리를 많이 해주실 테니까 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는 또 대만의 길거리가 깨끗하다고 하셨는데 네. 그거 외에도 또 기억에 남는 점 있을까요? 저희가 편의점에 갔었거든요. 편의점이 제가 볼 때는 제가 이때까지 본 편의점에서 제일 말 그대로 편의시설이 좋다. 그래서 편의시설이 얼마나 좋냐면 일단 도시락이 100개 종류가 돼요. 그러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집 옆에 도시락을 100개 파는 그런 편의점이 있다면 나는 지금 여행 안 하고 아마 한국 돌아갈지도 몰라요. 맛도 괜찮으셨어요? 맛도 좋았죠. 그리고 특히 그 갈비인가요? LA 갈비 같은 것도 그렇고 고기도 그렇고 편의점에 냉동이 아니고 냉장 고기나 생선을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그 외에도 커피도 내려서 주고, 그리고 아이스크림도 베스킨라빈스 같이 그렇게 주고, 그리고 식당 같이 의자도 편리하고 모든 생활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갖춰져 있어요. 편의점 안에 헬스장이 있는 곳도 있다고 해가지고. 그래요. 맞아요. 헬스장. 그 기억 못. 그런 것뿐만 아니라 네. 세탁소가 있는 것도 있고. 세탁소도 있어요? 다양해, 정말 무궁무진해요. 정말.
하여튼 뭐 없는 것 없이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또 남녀 평등에 대해서도 또 재밌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 제가 사실 그 대만이 이 사회의식이나 이런 그 시민의식이 이렇게 높을 줄 몰랐어요. 그리고 질서도 굉장히 잘 지키고, 그 다음에 이제 남녀 평등 문제에서 제가 뭘 쇼크를 받았냐면, 한국이 사실은 지금 결혼할 때 남녀 분담이 돼 있어 갖고 일반적으로 남자는 올 때 집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여자는 혼수를 갖고 오는 이런 암암리의 이제 그런 뭐 공공연한 그런 룰이 있거든요. 근데 그 굉장히 한국에서 힘들어요. 근데 대만은 신혼에 거의 월세로 시작한다고 들었어요. 거의가 아니고 거의 무조건. 무조건 월세로 한다고요? 아, 정말 저는 그거 보고 대만이 너무 부러웠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일단 결혼하고 난 다음에 두 사람이 두 명의 가장이라 이런 얘기를 듣고, 아, 우리도 정말 본받아야 되겠다. 이건 정말 벤치마킹이 아니라 정말 현대사회 우리가 선진국 돼가지고 좀 더 선진국을 유지하고 더 잘 살려면 남녀 평등에 정말 두 명의 가장이 돼야 된다. 뭐 그런 생각을 해서 이번에 참 많이 배웠습니다. 예, 저도 이제 국제 결혼했다고 하니까 교수님께서 이 부분에서 되게 신기하다고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냥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는. 아, 저도 한번 물어볼게요. 국제 결혼하고 가장 좋았던 점 뭐죠? 가장 좋았던 점은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나라가 달라지잖아요. 네, 나라가 그래서 달라지죠. 저는 이제 대만에 살고 있는데 그냥 하루하루가 좀 해외 여행하는 느낌? 그런 여행하는 느낌이라서 그런 좀 한 곳에 정착하는 거 힘드신 분들한테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저같이 말띠는 보통 역마살이 많다 그러거든요. 말띠세요? 예. 저도 말띠인데. 이게 역마살이 있는 사람은 말띠는 이렇게 돌아다니고 좋아요. 전 사실 한국에 있을 때보다 이렇게 돌아다니면 마음도 편하고 그냥 음식도 아무거나 잘 먹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은 국제 결혼하시면 이렇게 여행을 계속 하는 느낌으로 할 수 있다. 그러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아, 그래서 행복하게 사시는구나.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제 한국에 돌아가니까 딱 이렇게 향수병 느낄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럼 딱 이렇게 좋더라고요. 저는 향수병 한 번도, 제가 여행을 총 합쳐서 한 3년 6개월 했거든요. 네. 근데 향수병 없던데요? 없죠? 없어요. 이것도 진짜 정말 특이 체질이라고 네, 하거든요. 뭐 하여튼 외국에 가면 현지 음식 먹고 현지 길거리 돌아다니면 너무 좋아요. 저는 걸어서 다니거든요. 그거 재밌어요. 와, 진짜 이럴 수 있는 분이 많지 않은데 진짜로. 그러면은 아까 이제 결혼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국제 결혼을 최근에 많이 하잖아요. 네. 교수님이 보셨을 때 국제 결혼을 사람들한테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편인가요? 아, 저는 제 주위에, 저는 사실 젊은 분하고 같이 많이 다녀요. 뭐 30대하고도 다니고 40대도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한국에서 사실 요즘 그 결혼 나이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 집을 사야 되는데 서울에는 집이 5억에서 10억입니다. 지방도 한 몇 억 해요. 신축하려면 지방도 비싸죠. 지방도 비싸죠. 뭐 아마 부산도 지금 여기 가오슝에 살고 있는 그 아파트 4억 비쌀 거예요. 그러면 젊은 친구들이 대기업 들어가서 월 300만 원을 받아서 도저히 집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혼을 못하는 친구들이 동남아로 와서 결혼을 하려고 많이 하는데, 제가 그분들하고 같이 다녀보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갖고 이제 저도 좋은 데 해주고 하는데, 실제로 동남아에서 결혼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전에는 결혼하기가 좀 쉬웠는데 지금은 동남아 사람들도 벌써 다 뭐라 그럽니까? 알 거 다. 네, 알 거 다 알아가지고 뭐 인물이 아주 잘생겼거나 아니면 아주 돈이 많거나 이런 사람 아니면 결혼 못해요. 제가 30, 40, 50, 60, 70까지 다 이렇게 지나면서 다녔는데, 결혼 성공한 사람은 젊은데 잘생겼거나 아니면 나이가 많아도 아주 부자거나, 이 두 분류에 해당되지 않으면 나머지 30, 40은 결혼이 쉽진 않아요. 물론 잘 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 주위에 전부 다 좀 힘들게 그렇게 하시다가 몇 달 살기까지 하시다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심지어 단기 결혼하려고 오신 분하고 제가 인터뷰까지 했어요. 너무 힘드시더라고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대만에 와보고 대만에 오시면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동남아하고 대만하고 의식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 대만이 그래도 한국하고 가장 그 비슷한 그런 뭐라 그럽니까, 같은 수준의 의식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는 분은 대만에 오시면, 대만이 물가도 굉장히 싸요. 제가 나중에 이제 별도로 물가 얘기를 다음 영상에 한번 하고 싶은데, 의식주 생활이 동남아하고 비교해서 가성비가 떨어지지 않아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의복 같은 경우에 제가 한신백화점에 가봤는데 우리나라 제일 좋은 브랜드가 중에 하나가 닥스인데, 닥스의 반값이에요. 재질도 너무 좋고 디자인도 너무 잘 돼 있어 갖고
담백하게 좋은 디자인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 브랜드 에디바우하고 제이크루를 좋아하는데 그 냄새가 나는 그런 상당히 담백하면서 그 고급스러운 그런 품질이 반값밖에 안 하는 거예요. 제 이 와이셔츠 14,000원 주고 샀어요, 어제. 그러니까 엄청 잘 어울리시는데 14,000원 싸게 샀어요. 싸게 그리고 나머지도 그렇고 전부 다 반값밖에 안 해요. 그 정도로. 그 다음에 식사 값이 보통 제가 3,000원 내지 4,000원에 먹거든요. 네. 근데 한국은 아마 2배 줘야 될 거예요. 맞아, 맞아. 그러면 보통 요즘 8,000원 하죠. 그렇죠. 2배.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도 제가 이제 골라서 먹으니까 그런데 좀 비싼 데 가면 아마 한국하고 여기는 한 60%? 한 70% 그렇게 봐요. 근데 동남아 가면 예를 들면 한 2,000원 줘야 그냥 대충 먹거든요. 근데 여기 4, 5,000원 주면 잘 먹어요. 그러면 동남아 가서 잘 먹으려면 4, 5,000원 줘야 돼요. 그래서 대만이나 동남아나 식생활도 똑같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제가 직접 와보고 경험을 했으니까 제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 얘기하면 SNS에 안 믿어요. 왜냐하면 여기 놀러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저같이 자유여행 어떻게 와가지고 물론 영상을 찍지만 저는 나중에 돌아다니면서 다 보거든요. 근데 패키지 여행 오시는 분들은 그걸 느끼지를 못해요. 그래서 의식주 생활이 상당히 가성비가 동남아보다 나쁘지 않다. 그래서 동남아만 가시지 마시고 여기 다 와보시라 그런 생각 했어요. 동남아가 물가가 싸다고 하는 인식이 있었는데. 아, 그거 저는 아니에요. 필리핀은 여기보다 더 비싸고요. 아, 진짜요? 그럼요. 베트남하고 태국 그렇게 싸지 않아요. 여기는 깨끗하죠. 그리고 음식 자체가 뭐라 그럽니까? 담백하면서 좋아요. 예를 들면 그 건강식이고 영양식이에요. 근데 동남아는 조금 그런 거하고 약간 먼 그런 식단이거든요. 그래서 식사도 여기가 저는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아까 의복도 얘기하셨고 네. 식사 얘기하셨고 네. 주거도 얘기하셨는데 네. 그러면 교수님이 여기 그동안 머무시면서 전반적인 사회 시스템 이런 부분에서 느낀 점이 있을까요? 사회 시스템은 제가 오는 날 태풍 와서 그 다음 날인가 길을 가보니까 나무 쓰러졌던 게 다 원상복구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재난복구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는데 말씀하셨다시피 보니까 그런 일이 그런 태풍이 1년에 몇 번 온다 그러더라고요. 맞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은 그 재난을 당연히 받아들이고 재난복구를 당연히 잘할 수 있고 거기다 코로나 얘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확진자가 2년인가요? 0명이었다 그랬잖아요. 2년 동안 영명해서 좀 안심하고 지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사회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질서인식이 높다. 그 다음에 이제 타인한테 굉장히 친절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길거리에 잠시 머뭇머뭇하니까 딴 사람이 와서 뭐 도와줄 거 없냐고 묻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뭐죠? 치안이 너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뭐 밤늦게 돌아다녀도 괜찮고, 그리고 거기다가 제가 핸드폰 한 분실했잖아요. 그거 주워갖고 따라오더라고요. 네, 한 번이 아니신 것 아, 두 번이. 아, 그거를 주워갖고 막 뒤에서 쫓아 따라왔잖아요. 그래서, 아, 대만이 우리나라만큼 치안이나 그런 것이 좋다. 근데 보통 한국 사람이 대만을 그렇게 시스템이 좋은 줄은 몰라요. 이 부분은 좀 알려지지 않았어가지고. 정말 그거 알려줘야 돼요. 그럼 혹시 단점은 못 찾으셨어요? 아, 제가 그래서 단점을 찾으려고 이 사람 저 사람 묻어봤는데, 뭐 얘기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뭐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단점이 사회 시스템 자체의 단점은 찾기가 어려웠어요. 제가 담배꽁초 아까 얘기해 그거 한번 20일간에 한 번 본 거 외에는 없고, 다만 이제 자연재해가 의외로 많고. 아, 그게 장난이 네. 아닙니다. 예, 그게 보니까 정말 상상 이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최근에 중국과의 관계, 뭐 이런 것들 외에는, 그러니까 외적인 요인 외에는 사회 시스템으로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안심해도 될 것 같아요. 많이 놀러 오시면 진짜 좋아요. 그리고 식사 문화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식사 문화도 좀 다른 점이 있을까요? 아, 식사 문화가 뭐냐면, 저는 아침을 이분들이 대부분 사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한국은 결혼하면 맨 먼저 묻는 게, 야, 네 마누라가 네 아침 해주냐? 이렇게 묻거든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녀 평등으로 같이 일을 하는데 왜 여자가 아침을 해줘야 됩니까? 근데 대만같이 밖에 나가서 전부 외식을 하면 아침밥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시간도 아끼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식사 문화에 있어서는
외식 문화가 대만이 굉장히 발달했는데 특히 아침은 하지 않고 사 먹는 걸 원칙으로 한다. 그게 가장 좋았어요. 아마 한국 여성분들이 가장 환영할 것 같고, 그리고 직장 생산성도 올라갈 것 같고, 그럼 행복도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침밥 드셔보셨잖아요. 네. 실제로 교수님 어떠셨어요? 아, 저는 식사를 한 30번 정도 했는데 29번이 맛있어갖고 허겁지겁 먹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내가 뭐 잘못됐나 할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음식이 제 입맛에 맞았어요. 그게 제가 볼 때는 담백한 그런 맛을, 음식 고유의 맛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외식 문화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새끼를 거의 다 사 먹잖아요. 그러니까 인구는 적다 해도 외식 문화가 다른 나라보다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도시락 종류가 100가지 있다면 그거 하나로 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외식 문화가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지 알 거예요. 그래서 특이한 게 여기 대만의 집 같은 경우에 주방이 아예 없는 집도 많아요. 아, 그러게요 말이에요.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잖아. 맞아요. 아무리 작은 원룸이라도 무조건 주방은 무조건 작게 있어야 하는데 되죠. 여기는 아예 그냥 주방이 딸려 있지가 않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런 식문화에 이렇게 나타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우리가 어느 정도 벤치마킹을 꼭 해야 될 그런 식문화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물론 어떤 분은 저 아침밥 못 얻어먹고 사나 뭐 이런 식으로 욕할지도 모르지만, 저는 남녀 평등 생산성을 높이려면 식문화는 반드시 개선해야 돼요. 그리고 1인 식사 할 수 있게. 우리나라 1인 식사 옳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는 전부 1인입니다. 이렇게 제가 질문을 여러 가지 드렸는데 정말 네. 답변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이 대만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또 새롭게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많이 배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구독자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제 구독자는 사실 그 한 달 살기 하러 오시는 분이 많은데, 한 달 살기를 굳이 동남아에 가시지 마시고 대만으로 한번 와보세요. 그리고 상당하신 분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많은데 동남아 가시지 말고 대만 한번 와보세요. 대만 좋습니다. 대만은 한 달 살기만 좋을 뿐 아니라 정말 여기 와서 살아도 괜찮은 나라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한국이 더 좋을 수 있지만, 이런 얘기도 거기서도 보내도 돼요? 이거 뭐 필요한 부분 어차피 쓰면 됩니다. 나 이제 다른 대답을 하려고 그냥. 질문 다 한 거 같은데 교수님 이제 마무리 이제 멘트 하시고 끝내면 되죠. 교수님 여기에다 예. 제가 두서없이 얘기를 좀 한 것 같은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인사 같이 하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요거 생각보다 엄청 얘기가 많아졌다. 이거 편집하려면 죽었다 나. 야, 이걸 어떻게 10분으로 줄여. 요런 거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